변액보험 본교재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모집인 하실 때 여러분들 자격하실 때 따셨어요. 물론 이제 또 자격을 취득하신 지 또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좀 많이 잊어먹으셨을 텐데 아마 그래도 현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험 모집을 하시면서 고객과 만나시면서 세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상담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파트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장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금 문제는요, 여러분들 푸는 요령이 없어요. 세금이라고 하는 건 왜 그 정도의 퍼센트를 줘야 되느냐? 저도 알 수 없죠.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죠? 우리 조세법, 그죠? 우리 세법, 그죠? 세법 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세법이든 아니면 뭐 상속증여세법이든 뭐 이런 법인세법이든 이런 데서 정한 거지. 그런 정한 규정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의심하지 마시고 숫자를 암기하거나 그냥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여러분 부담 없이 좀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득세가 있고요. 그죠? 소득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세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 보시면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처음서부터 우리 종합소득 과세하고는 분류가 되는 소득이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문제에서 보셨죠. 다음 중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이 아닌 거,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거, 퇴직, 양도소득. 우리가 분류과세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소득을 축적해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장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종합과세와 분류해서 별도의 세금으로, 그 소득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고, 양도소득도 집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되지 않고 별도의 어떤 그런 소득으로 분류해서.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종합과세되는 종합과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분류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소득이긴 하지만 소득에서 종합과세 되기 전에 원천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고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과세하고 분류과세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요. 종합소득이나 당연히 종합소득하고 분리과세는 같이 붙어 있다가 띄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띄어져 나가는 것을 분리과세. 처음서부터 우리 종합과세하고는 다른 종류야. 이렇게 얘기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겁니다. 우리가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거를 빼고 나서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에는 우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금융소득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소득이 들어가는 건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자, 배당, 금융.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 우리가 금융소득이니까 15.4%,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빼면은 14%, 그죠? 14%를 원천 징수해서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분리과세 하는 겁니다. 2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2천만 원.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유형별 포괄주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열거주의고요.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됩니까? 완전 포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 이자 배당 소득,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열거, 그 다음에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완전 포괄주의가 적용된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양도소득이 3천만 원,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인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이 합산되는 거, 양도소득은 처음부터 분류되니까 포함 안 되고요. 사업소득은 포함됩니다. 이자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인데 금융소득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되니까 포함 안 되고요. 근로소득은 우리가 금액에 관계없이 포함되니까
지금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합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합쳐서 4천만 원이 종합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자산 증가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인을 수익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면 과세에 포함시킨다라는 게 순자산 증가설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정도 순자산 증가설이 어떤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아니니까 그냥 법인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열거주의로 산출 부과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순자산 증가설로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계약자, 수익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이사, 저축성보험 만기 15년에 2억 원일 때 부과되는 거 우리가 법인계약자, 수익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법인이니까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순자산 증가세율이 아니라 완전 포괄주의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자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했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고요.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동일하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낸 돈은 상속이나 증여세에서 빼주는 거예요. 공제해주고 부모님이 내준 돈에 대해서 상속증여세, 부모님이 내준 비율에 따라서만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로 적용을 받고 있고요.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2022년 연말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6에서 45%까지 적용받는 것은 동일한데요. 우리가 앞에 과세표준 구간이 앞단에 세 단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1,200만 원, 4,600만 원 이렇게 기준이었는데 그게 1,400만 원, 5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6%, 그죠? 그 다음에 1,400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 그 다음에 5,500만 원에서 8,800만 원,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우리가 2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억 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우리가 4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뭐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 이렇게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6, 15, 24 이렇게 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0, 6, 그 다음에 5,000, 15, 그 다음에 8,800, 24, 1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45% 이렇게 적용받는다. 하나의 문제 예제 보시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몇이죠? 1,400만 원 이하니까 6%가 적용받으니까 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6%를 곱하니까 1,000만 원 곱하기 6%니까 14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소득세율 구간이 작년 말에 바뀌어서 올해 새롭게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적용되는 문제들은 항상 시험에 좀 자주 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제자의 그런 마음을 읽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00만 원까지 6%, 그 다음에 5천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24% 기억하시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대 구간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하나 더 바뀐 게 있어요. 법인세. 여러분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의도적으로 약간 이런 부분들 기업인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를 1% 인하해 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1%. 금액은 동일한데요.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한데 세율만 기존보다 1%. 그래서 9, 19, 21, 24. 자, 원래는 10에서 25%였는데 9에서 24%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숫자가 뭐 이거 9가 있어? 뭐 이래서 아니라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9에서 24%까지 적용을 받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9%에서 24%까지 받는구나. 그 대신에 구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최하의 과세 표준 구간은 2억 원 이하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그 다음에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9%, 그 다음에 3천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 시험에는 실은 9%하고 19%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요 두 단계에 대해서 잘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세가 그죠?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1억 원에 9%니까 90만 원을 우리가 법인세로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뀐 부분이니까. 시험에도 우리가 출제자는 항상 바뀐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뀌었다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10에서 25% 기억하셨다가 가서 그냥 문제 푸시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니까 잘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단계로 10%씩 증액이 됩니다. 10%씩 증액이 되는데 기본이 1억 원, 5억 원, 10억 원, 30억 원, 30억 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재산이 또는 증여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그 다음에 30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50%가 적용받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이 30억이 아니고 50억이면 30억을 초과했으니까 50%를 적용받는데 45%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하는 문제에서 우리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경우에 상속받은 금액이 1억 원인 경우에 산출세액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10%를 적용받으니까 마찬가지로 10%를 곱해서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득세는 6에서 45%, 법인세는 10에서 25%, 그죠? 상속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최저 금액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에는 이자, 배당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자, 배당 합친 거고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과할 때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하는 겁니다. 부부가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비과세 금융소득이라는 게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이 사라지고 있는데 비과세 저축이 적용받는 것은 65세 이상이며 장애인인 경우에 5천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들 중에 65세 이상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비과세 저축을 소개해 주시고 여러분들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자 소득 같은 경우 이자 배당 소득이 얼마입니까? 15.4%입니다. 예, 큰 거죠. 엄청 큰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외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를 받을 때 우리 원천징수할 때 얼마를 뗀다고요? 15.4%인데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나니까 14%. 14%라고 하는 거 흔하지 않죠? 14%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과세 비율은 14%다라는 거고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우리가 종합과세 한다라고 하는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내게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 A씨는 연간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고 양도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분리세대는 A씨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은 처음서부터 분류과세되니까 해당이 없고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해당되는데 2천만 원 이하니까 14%의 적용을 받으니까 1,000만 원의 14%인 140만 원이 원천징수 분리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숫자들 좀 나오고요. 금융소득이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에서 받아들이는 소득이라고 하는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게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조건을 제외한 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전액이 공제되고 2천만 원이 만약에 2천만 원 이하로 공제될 때는 14%의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했을 때 14%가 적용받는다라는 부분이고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의 구간들 다시 한번 6%에서 45%, 10%에서 25%, 10%에서 50% 구간에 해당하는 거 처음과 마지막 구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융소득과 세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